자, 지금 보니까요,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이제 기각 여기에 이제 환영한다는 뜻을 내면서 악의적 정치 공세였음이 입증됐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악의적 정치 공세요? 공세였다. 이 대통령은 저런 입장은 이름 딱 드는 거는 네네. 이거는 정당의 입장이거든요. 아, 대통령실의 입장이 대통령실은 아니고 국정을 통할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실은 누구의 지휘를 받나요? 지금 지금요? 권한 행사가 한덕수. 정지된 이 예. 피소추자 형사 피고인의 지휘를 받으면 안 되죠. 안 되죠. 지금 정말. 바로 선고 직후 네, 권한 대행을 하는 한덕수 그렇네요. 권한 대행의 지시를 받아야 되죠. 네. 그죠? 저런 발언 하나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아하, 이 자체가 임의로 저렇게 나올 수 정치적인. 없는 거죠. 그렇네요. 악의적 정치 공세였음이 입증됐다. 탄핵 소추 사유에서 지금 네, 한 분은 인정했고 한 분은 위반은 그렇죠. 맞고 예. 중대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지금 예, 뭐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지금 누구를 지휘를 받고 있는지 이 부분도 사실은 다 징계 사유인 거죠. 공무원이잖아요. 그렇겠네요. 이게 이렇게 권한 입증 나오는 행사가 게. 정지된 그 피소주자의 지휘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법치국가고 뭐 헌법이 있는 그런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이고 지금 보니까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서 오늘 기자들이 한덕수 대행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덕수 대행은 여기에 대해 대답하지 않았네요. 이제 곧 뵙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퇴장을 그냥 해버렸다고 합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이 부분이기도 한데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그냥 대답하지 않고 무시하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신중한 처신이죠. 공무원으로서 일단은 관료로서 오랫동안 관료를 한 그런 처신이고 예. 국민들의 마음에 직접적인 응답은 아니지만 네, 신중한 처신이죠. 신중한 그거와 모습. 관련돼서 판결의 이후에 그런 대목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이제 복귀를 했고 기각된 이후에 복귀를 해가지고 이제 권한 대행으로서 이 업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87일 만에 복귀해서 일을 이제 시작해놓은 상황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뭐 민주당에서 비판하고 있는 탄핵 구전구패, 민주 입법 폭거에 사법부가 엄중한 뭐 판단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결과만 가지고 계속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난번에 이제 검사 탄핵 기각 과정에서 나왔던 헌재 재판관들의 얘기는 뭐냐면 탄핵 당연히 국회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직권남용 아니다. 네. 줄탄핵 이거 문제 없다 사실 확인시켜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 의원들, 그러니까 국회에 있는 국민의힘이 또 이렇게 국민들 호도하고 있다. 이런 것도 저희가 따끔하게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맞습니다. 예? 기존에 이제 헌법재판소 에서 구성의 다양성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는 여전히 기존의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삼권 분립, 네, 그 국회의 자율성 존중, 사실 인정의 최소화 이런 기조들을 유지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탄핵 소추권의 남용이 아니다. 네. 또 수사에서 김건희 관련 수사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데에서 다소 의문이 있다 이런 그런 표현들을 쓰시는 것은 더 나아가서 국민 주권주의 윤석열 거기 후보 시절인가 헌법 정신을 이야기했어요. 헌법의 정신, 법의 정신, 뭐 몽테스케 이것도 떠오르는데요. 네. 헌법의 정신은 무엇인가? 이거는 이제 헌법재판의 본질이란 말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헌법 수호,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해서 헌법을 수호하자는 이거는 단순한 징계 절차가 아니고 네. 형사 절차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전문 법칙 적용되지 않고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 부인해도 증거로 쓸 수 있어요. 네. 이거는 그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거는 뭐 피의자 피소자 인권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방어권 보장하는 절차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기본적인 개별법보다 훨씬 위에 있는 이것이 헌법의 정신이고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은 헌법재판의 본질인 거죠. 여기에 대한 이해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수록 이번 케이스는 헌법의 파면의 인용인 거죠. 이거는 굉장히 엄중한 판단이 아니고 네. 굉장히 보수적이고 신중한 판단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의 신중한 판단이다. 네. 뭐 어떻게 보면 계속 이제 노이즈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너무 불안해하거나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라는 말씀. 네. 우리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면 다시 한번 저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파면 선고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진다라고 네. 계속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좀 안심이 되는데 아까 언급하신 유흥식 추기경 같은 경우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이시기도 한데 네. 우리 추기경님께서는 종교계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지체할 이유 없다. 정의엔 중립 없다라면서 조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것도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과거에 이제 김수환 추기경이라는 분이 이제 명동 성당에 이제 많은 민주주의를 외치는 그 학생, 네. 시민, 노동자들 다 보듬어 주었잖아요. 그렇죠. 사회적인 뭐 이런 약자들의 그 현장에 임하셨잖아요. 네. 여러 가지 구석구석 가서 소리 없는 그분이 정치적이지 않으셨거든요. 그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거, 그렇죠. 이 현재의 이 탄핵 심판이 나지 않음으로 해서 이런 국민들이 그 뭐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갈급한 마음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양심을 찾아라, 양심에 기대어 구체적인 결정에서 정의를 네. 실현시켜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죠. 이거는 교황 프란치스코의 그 말씀과도 같이 괴를 같이 하는 것이고요. 네. 그 속에서 모든 그 기본적인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 법률과 양심. 그렇죠. 그래서 법률과 양심. 양심이 좀 남아 있으신 분들은 얼굴이 좀 찡그러져요. 제가 고발사주 사건 피고인이나 이런 분들은 얼굴이 찌그러진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저긴 좀 양심이 있구나. 근데 얼굴이 평화롭고 해맑으신 분들, 아, 저분은 이제 양심을 이제 없구나 내지는 양심을 들여다보지 않는구나 생각을 하죠. 참 우리 저희가 이제 화면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추기경님의 화면도 네.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이렇게 우리 종교계에서 종교 지도자들도 이렇게 나서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의를 부르짖고 있는데 사실 자기가 행한 일에 있어서 이게 얼마나 국민들을 고통받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이거를 자각하고 알게 된다면 정말 언급하신 거 표정부터 알아서 달라지는데 윤석열이 구치소에 석방돼서 나올 때 그 표정 아 주먹을 불끈 쥐고 마치 개선 장군 된 것처럼 나오는 이 모습 보면서 국민들 좀 경악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윤석열 집권 과정을 네. 검찰권을 사유화해서 국민을 속여서 언론과 합작해서 이루어진 네. 연성 쿠데타라고 보고 요번에 그 비상계엄 선포는 독재를 계속 강화하기 위한 친위 쿠데타라고 두 번째 쿠데타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그 나올 때의 어떤 발언들은 거짓이다, 기만과 선동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그 유흥식 예. 그 나자로 측은 대전 교구장 아마 하셨던 것 같은데요. 공교롭게도 이 내란 관련해서 충청 출신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충청 대전. 뭐 문상원, 누구죠? 문상원. 문노, 예. 노 노상원. 가장 끔찍한 범행인 거죠. 그렇죠. 그게 사실이 그 이제 수첩에다가 적어놓은 야구방망이, 네. 미포, 그 뭐죠? 타이 타이 묶는 거, 거. 그 야구방망이 본문에서 이제 하면 다 나온다 분다 뭐 네, 이런 그 시까지 나오죠. 당연히 나오죠. 그런 때리고 네. 이런 다 세력들이 이번에 김성훈 차장도 예. 거기도 다 대전 이런 사람들이더라고요. 서천 공교롭게도 노상 또 그런 점이 또 아. 끝에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기 유추희경님도 그렇네요. 자, 이 저희가 참 한덕수지 기각 얘기를 하면서 좀 안심하셔라. 그래도 파면 결정은 난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이 또 중요한 시점인 것 네, 같고요. 믿음이 지금. 두려움을 이기고요. 극도의 분노는 모멸감에서 나와요. 모멸될 때, 이 법원이 우리를 무시하는구나. 네. 재판소가 우리를 무시하는구나. 아하. 모멸감을 느낄 때 극도의 분노감이 오죠. 그렇지만 늘 냉정하게 저는 이 사건은 때가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뭐 그거를 뭐 철학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죠. 뭐 네. 물극 필반 뭐 다리 찼다 뭐 여러 가지 네네네. 철학적으로 해석하시는 분 이건 때가 됐어요. 많은 국민들이 알게 돼서 그리고 사건 자체가 네. 너무나 명백해서 여기서 도망갈 수 있는 판사 출신들은 없어요. 아주 인문학 이 영화적 상상력을 하면 처자식이 어딘가 뭐 지하실에 잡혀서 너 결정 이렇게 안 하면은 너 죽을 예. 거야 이런 협박이 아니라면 갈 수가 없는 것이어서 그런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을 또 이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저는 파면 선고를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반드시. 믿습니다. 할 수밖에 없고 믿는다. 네, 늘 냉정하게 할 일을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을 준비하고 그냥 이슈가 되면 따라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따라 나가서 그 다음 해야 될 뭐지? 네. 그러면 한덕수 대선 관리에서 어떤 일을 하지? 그럼 국무회의 소집이 안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아하. 옛날 황교안 때도 국무회의 소집이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예. 소집이 안 되면 무엇을 해야 되지? 각자 위치에서 어떠한 국무회의 소집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다 윤석열 정부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내란 중이잖아요. 내란 그럼 중이죠.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국무회의가 반드시 의견을 거치는가 이런 또 법률적인 검토도 하고 네. 그러면 되면 어떻게 중립적인 선거들을 해야 되나? 그러면 또 이 선거의 안녕을 해치는 질서 유지는 무엇으로 하지? 뭐 이런 그 과정들을 쭉 준비를 해가야 되죠. 네. 지금 막 다수의 득표를 하고 뭐 여론조사 이런 것뿐만 아니라 묵묵히 할 일들을 해야죠. 정도를 이런 것들 고민들도 실질적으로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그 고통들 불면의 고통들 불안과 막 육체적인 막 병 나시는 것도 많으세요. 알죠. 네, 이 좀 믿고 이번 주 이제 금요일에는 헌재가 파면 선고를 그리고 할 이제 거다 재판을 싶었겠죠. 하면 제가 또 이제 네. 변호사도 좀 이제 예, 10여 하셨죠. 년 또 했는데 예. 보면은 이게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심증, 이 재판관의 말들, 이런 표정들, 네, 동작 하나 소송 지휘에서 특히 팔산 출신이라 그러지 읽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맞아요. 이길 사건은 다 이겨요. 그리고 변호사도 좀- 입장에서도 네네. 보시면서 그런데 판단하니까. 이제 한덕수 공인은 1회 길 종결됐잖아요. 네. 이거는 그냥 기각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별다른 질문도 없고 자료도 제출된 바가 없으니까. 자료도 근데 부족한 이거는 부분이 컸죠. 변론 길이 굉장히 집중됐잖아요. 맞아요. 이거 절차에 관해서 이거는 평의를 거쳐서 합의를 했다라고 쭉 하잖아요. 예. 이 과정은 이 절차를 보면 결론이 예측이 돼요. 그걸 벗어나지 않아요. 정확한 거는 그 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심판장은 네. 이 자기 혼자의 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평의를 거쳐서 나온 맞아요. 걸들이기 예. 때문에 그렇게 그 심판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너무 불안하고 두려우시니까 집회도 가고 뭐 저도 집회 나가고 그럼요. 발언도 하시고 같이 예. 별 역할들을 다 하게 되네요. 요청하셔서 예. 가셔서 제가 이제 필요한 말들이 음. 이제 드리는 거죠. 때가 되었다. 때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민주정부 수립하고 네. 또 검찰개혁, 법원개혁하고 언론개혁에서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뭐 지금도 뭐 작은 일이지만 가서 뭐 롤링 주빌리 이런 데가 소액 채무자들 삶의 바닥으로 예. 몰린 분들 그 어렵죠. 하는 지원하는 데도 좀 가보고 네. 또 이렇게 청각 장애인들 아지오 구두라고 들어보셨어요? 거기 가서 구두 만드는 공장에도 가보고 세상을 이렇게 주변부에 있는 드러나지 않은 네. 고통들과 함께 해야죠. 이게 상위 레벨에서 상층부의 어떤 정치적인 유튜브 세계도 중요하죠. 지금도 유튜브이긴 지금 하지만 제가 힘을 또 모아야 되고 네, 그러니까. 있겠지만 하지만 이게 삶에 여전히 주변부에서 고통받는 분들과 함께 가는 것들이 쭉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서 빨리 이제 윤석열 파면 선고가 나오고 네, 현안이니까요. 조직돼서, 예, 네. 국면으로 가야 되고 거기에 모든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정말 분노하면서 하지만 우리가 이길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렇죠. 버티시는 네, 거죠. 버티고 있는데 네. 또 오늘 이제 한동수 변호사님이 나오셔가지고 하나하나 짚어주시고 정리해 주시니까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또 네. 너무나 설명을 잘 주셔가지고 네. 금요일까지는 그래도 힘을 또 낼 수가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 생각이 박근혜 듭니다. 탄핵 결정문도 한번 좀 여러 번 읽어보고 저도 그래 보니까 예. 또 그런 생각도 하고요. 또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파면 선고 이후에 그때 또 앞으로의 나아갈 과제나 네. 지금 검찰과 법원의 움직임까지 더 분석해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네, 변호사님이 가셔야 될 시간인데 네. 끝으로 오늘 한덕수 기각 업무 복귀 여기에 좀 놀라셨을 우리 국민들 시청자분들께 그래도 가시기 전에 끝으로 짧게라도 힘내라는 말씀 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에 갈릴레오에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And yet it moves 있던데요. 예.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파면 선고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힘드시더라도 각자 맡은 위치에서 그 심호 길게 하시면서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이 네. 함께 힘을 내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